매일 봐서 지겹지만 그래도 안 볼 수가 없는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47을 가리키면서 어리버리 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전체가 나름의 반등 모멘텀이 느껴지긴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0%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죽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등세 나오고 있는 알트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대 포인트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국 돈이 지금 공급량, 차이나발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발 유동성이 급증한다는 것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때려 들어올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을 어떻게 만든다? 기분 좋게 만든다. 그런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머니 서플라이, 안 그래도 유동성 이슈가 지금 좀 더 빡세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 이미 돈 풀고 있고 좀 더 빡세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또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알트 대장 이더리움 어리버리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궁금하죠. 지금 시장에서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격렬한 논쟁 대상이 이더리움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됐다라는 주장과 이더리움 끝났다 이런 반격이 맞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대형 기관들 그리고 의미 있는 기관들, 여기서 의미 있는 기관이라 함은 의미 부여가 되는 기관,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엄청 빡세게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들,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권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정말 거칠게 움직이는 게 또 이더리움이라서 뭔가 오려고 하나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더리움 지금 월간 차트인데 폭풍 전야 상황이다. 거대한 대칭 삼각형 안에서 축적이 진행 중이고 돌파는 격렬할 것이다. 사실 이더리움이 한번 돌파하면 진짜 무섭게 랠리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걸 이 월간 차트는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어느 시점까지 의미있게 올라서 주고 한번 또 저항 맞았다가 돌파하면서 정신없이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림인데 이 타임테이블이 조금 더 앞당겨지면 좋겠는 거죠. 우리 같은 개미들은. 테드,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 승인과 또 대규모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 4,000달러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기능이 승인되는 게 다음 달이 될지 조금 더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대규모 네트워크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항상 이런 업그레이드 이벤트가 있을 때 전후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로버, 이더리움은 이번 주에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 보이고 있다. 알트코인 시즌 2단계 진입이 시작된다. 알트 시즌의 패턴에 있어서 비트코인 먼저 움직여주고 이더리움이 움직여주면서 알트 시즌 포문 열고 그렇게 순환매 양상이 라지캡부터 하나씩 이어지면서 의미있는 알트 시즌, 이게 또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이클이 또 마무리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차례가 왔다. 이더리움은 정말 가격 보면 답답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비트와이즈의 후한 내용,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ETF 보유 비율이 지난해 3분기에
4.8%에서 4분기에 14.5%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 보유 비율은 22.3%에서 21.5%로 소폭 감소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 매입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ETF의 스테이킹 기능까지만 또 추가가 되면 이중 수익률을 또 기대할 수 있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알트 대비 나름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 코엔,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에 나는 동의한다. 이더 BTC 0.03 미만일 때 가장 매력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더 BTC가 0.03 미만, 지금 0.027 머시기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퍼포먼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더 BTC가 바닥을 치기 전까지 알트 시즌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거, 이게 암호화폐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할 때, 고점 상황에서 빠지기 시작할 때 지금 60% 이상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XRP, 우리의 XRP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8% 넘게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XRP 현물 ETF 19B4 1차 승인이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24시간 동안 61%나 늘었어요. 그래서 XRP에 대한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19B4 승인이 됐죠. 이게 사실 이전 정부, 바이든 행정부 때 게리 겐슬러의 SEC에서는 19B4부터 반려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관문 통과가 됐고, 사실상 이제 최종 승인 시간 문제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제 승인될 거다라는 정서가 조금 더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B4, 그레이스케일의 19B4가 승인이 되니까 21쉐어스도 XRP 현물 ETF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다 들어온다, 다 들어와라, 들어와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마켓에서 XRP ETF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80% 언저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미국 대선을 통해서 폴리마켓의 정확도가 기성 모든 미디어들을 통틀어서 가장 정확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돈이 걸린 이슈여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게 베팅이 이루어지는데 80% 수준, 재밌죠? 재밌고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이트 게라시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그레이스케일 XRP 현물 ETF 19B4 이 승인이 된 것은 리플 사건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근빵이죠. 현물 ETF를 승인한다라는 것은 그 현물 ETF의 기초 자산을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큰 거고, 소송의 방향성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대박인데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SEC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제기된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와 함께 이 코인베이스 소송 마무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EC는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이 해당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고, 코인베이스의 항소를 검토하기 위해서 맨하탄 항소 법원에 30일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아싸!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아싸. 이렇게 또 지금 바이낸스 나왔고, 소송 중지 요청, 법원이 또 승인도 했고, 코인베이스 나왔고, 그럼 이제 다음 리플인데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나?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사건은 법원이 또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 소송 자체들이 이전 정부가 우악스럽게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이라는 진짜 우악스럽고 저질이죠. 저질 방식으로 이 업계 길들이기 차원의 진짜 이 깡패 방식인데 그게 지금 교정되고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C 암호화폐 관련 소송 이제 중대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까라기보다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일단 거래소 이슈 됐고 개별 기업 소송으로서는 리플 소송이 가장 상징적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또 SEC가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SEC랑 CFTC가 2014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이 조인트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공동자문위원회 부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겐슬레가 아니고 겐슬러 때처럼 밥그릇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겠다. 너무 재밌고 기대가 되는 포인트죠. 특히나 이 삼두마차가 지금 잘 형성이 됐습니다. SEC, CFTC, OCC 수장들이 다 암호화폐 빠돌이들로 지금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명 인준안 통과되고 4월에서 5월쯤에 다 이제 들어올 텐데 그때부터 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 1시간 차트를 보니까 2.75달러 위에서 종가 형성되면 강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성됐죠. 목표는 3.4달러 이 위에서 마감되면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 XRP가 2.77달러를 기록한 것은 참 훌륭해 보인다. 2.9달러 위로 올라서면 5.85달러가 예상된다. 단기 목표 2.9달러, 5.85달러, 8.03달러, 지지라인 2.44달러, 2.33달러. 보통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런 인지 편향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것만 본다고요, 이것만. 근데 양날을 같이 봐서 이 박스권의 개념으로 좀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반대 방향의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바라볼 때는 박스권으로 바라보면 나의 멘탈이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비스트 좋든 싫든 XRP는 이번 사이클에서 10달러 위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은행들과의 대규모 파트너십이 다가오고 있다. 안 그래도 대규모 파트너십 이미 채워져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될 거다. 빡세게 그것도. 그래서 10달러 위로 갈 거야 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태프 대표적인 XRP 빠돌입니다. XRP는 30달러 위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다. 2017년 이때 6만% 랠리할 때 지금 딱 중간 지점 이제 막 1차 랠리 한 거야. 이때부터 랠리 나오고 조정받고 랠리 나오고 조정받고 고점 찍고 이제 여기 갈 거야. 기다리면 돼. 이런 얘기를 또 강세론자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